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우리 한 기자님하고 시작을 하지만 네. 이거 어두운 얘기가 요새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어둡게 네. 또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목소리는 좀 힘차게. 네. 유충 그 수돗물이 이제 인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이제 뭐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유충 수돗물은 지난 9일 서구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이제는 인천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제 충북 청주에서 벌레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서요. 부산에서는 중구, 영도구, 진구, 남구 등 8개 지역에서 모두 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부산까지. 네, 그렇습니다. 또 서울 중구와 중랑구, 영등포, 그리고 경기도 파주와 안양, 용인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을 제외하고 수돗물과 관련된 유충이 실제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이나 공급과정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고요. 주로 아파트 저수조나 이제 가정 물탱크 그리고 하수구나 배수구 등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그 친구가 잇따르다 보니까 정부도 나섰습니다.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수돗물 유충 민원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또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어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한 원인 조사와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 이거 그 유충 수돗물 때문에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울상인데.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호황을 누리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요? 네. 무슨 얘기죠? 요즘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는 쪽이 있으면 반드시 웃는 쪽이 있는 거고요. 예. 유충 수돗물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을 비집고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생수와 필터. 지금 거의 이 사기도 그 필터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홈플러스는 최근 일주일간 필터 샤워기와 녹물 제거 샤워기 등 샤워 수도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국 평균 48%가 신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몰에서도요.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처음 발견된 이후 일주일간 샤워기 필터 판매량이 지난해 10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인천 지역 매출은 265%나 뛰었고요. 네. 경기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7%의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수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홈플러스 생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고요. 특히 인천과 경기 지역 매출은 최대 60%의 신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수돗물은 지금 상황에서는 밖에 청소할 때나 그렇죠. 물 뿌리거나 이런 데 말고는 어디 활용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빨리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 며칠간 인천에서 지역 전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좀 안정세에 접어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인천에 상륙한 지 6개월 만에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이제 안정세로 접어든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 갖게 되는데, 또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확진자가 급증할지 몰라서 섣부르게 그렇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이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최근 열흘째 인천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유,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인천에서는 372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는데 네. 이 7월 중에는 한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렇죠. 지금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물류센터 집단 감염으로 하루에 24명까지 이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요. 그나마도 이 30명이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
라는 점에서 일단 좀 안심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사회 감염 사례 그동안에 이게 쭉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보니까 이제는 인천에서 감염자들 그 상당수가 해외 유입이 제일 많았고요. 다음이 이제 물류센터 그리고 이태원 클럽 이렇게 좀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줄어든 것은 인천 시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그렇죠. 손 씻기 등 그 철저한 개인 위생을 따라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의료진과 방역 당국 그리고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힘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강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대규모 감염 원인을 제공하고 거짓말을 했던 그 학원 강사. 네. 근데 이제 구속이 됐죠. 네. 그에 대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이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빚었던 그 인천 학원 강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씨를 구속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5월 일단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의로 동선들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렇게 그 철없는 이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게 좀 당시의 감염자를 보면은 그 A 씨가 이 근무한 보습 학원의 제자들 그렇죠. 감염됐고요. 1차로 그 제자들이 다녀간 인천 코인 노래방 그리고 여기서 또 감염된 부분들이 계속 퍼지면서 인천에서만 초, 중, 고등학교 학생 40명이 감염됐고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80명 넘게 감염되는 등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실제 치료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비용까지 따지면 수십억 이상의 그 비용 지출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거짓말 한마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선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진짜 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방심은 금물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기자였어요.